네, 안녕하세요. 공사학번 오성진입니다. 아 너무 또 이렇게 소개를 크게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거창하게 해줘가지고 네 거창하게 해줘가지고 참 근데 제가 특별한 거는 아마 지금 나이가 열살 많은 거 그냥 그런 거 아니에요. 고대 인간 보기 힘든. 네. 사실 이제 그 이번에 그 강연을 이제 부탁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이 졸업생 강연을 부탁 받아가지고 왔는데 그때 이제 또 강명진 그 학생이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크사 테드라는 게 생겼는데 저한테 이제 그 발표를 해줄 수 있냐고. 그래갖고 뭐 일단 뭐 수락을 했죠. 수락을 했는데 와서 생각해보니까 되게 이 발표 주제를 찾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이미 하나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이제 막 그 뭐를 이제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갖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생각해보니까 그 도대체 수학이 재밌긴 했는데 수학이 재밌어가지고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전혀 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런 거를 이렇게 그 얘기하는 이제 기회를 이제 잡으면은 그게 좀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그 수학자는 무엇인가라고 제가 이제 제목을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또 제목 보내놓고서 이제 일단 저지르고 수습하는 거잖아요. 일단 수학자는 무엇인가라고 제목 보내놓고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되게 어려운 거예요. 수학자는 무엇인가? 막 제가 막 만나는 교수님들도 물어봤어요. 교수님 수학자는 뭘까요? 교수님이 나를 막 이런 걸 물어보냐고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막 왠지 너무 당연해서 물어보면 안 되는 것 같은. 그래갖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좀 다른 방식으로 이제 설명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어떻게 할 거냐면 수학자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걸로 시작한 게 아니라 수학자가 이제 무엇이 아닌가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가졌던 그 이제 약간 생각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 첫 번째, 수학자는 하루 종일 숫자를 다루는 사람이다. 이건 진짜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일례로 이제 저만 해도 이제 거의 숫자를 볼 이유가 없거든요. 아까 이제 제가 발표할 때 보셨잖아요. 아까 막 그 논문들의 숫자가 과연 몇 개가 있었을까요? 실제로 이제 수학자들끼리 제가 프린스턴에 처음 갔을 때 처음에 이제 되게 긴장되고 그다음에 애들한테 약간 막 압박도 받고 좀 그랬었거든요. 이 친구들은 진짜 막 세계 곳곳에서 막 온 정말 잘하는 친구들인데 내가 얘네들 사이에서 경쟁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제 어느 일이 있었냐면은 언제 한번 저희가 수학과 이제 대학원생들끼리 신입생들끼리 이렇게 회식을 갔어요. 그래서 중국집에 가가지고 이제 중국집에서 막 그 맛있는 거 이제 시켜서 이제 먹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계산을 하는데 미국에서는 혹시 미국 가보셨을 때 그거 기억나세요? 맨 마지막에 하는 게 있잖아요. 이제 밥 먹고 난 다음에 팁이 있잖아요. 그래서 팁을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팁을 이제 세 전 금액에서 한 15% 정도를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곱하기 15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딱 그래갖고 이제 끝났을 때 이렇게 수학과 이제 4명이 있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골똘히 생각하는 거야. 도대체 이 $32에 15%를 곱하면 뭘까? 프린스턴에 이제 있는 대학원 4명이 이렇게 꽉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보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나도 얘네들이랑 경쟁할 수 있겠다. 네, 아무튼 보시다시피 수학을 그 친구들 물론 이제 굉장히 수학이 잘하는 친구들이죠. 근데 이제 수학자랑 숫자랑은 이제 전혀 관계가 없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싶어서 이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굉장히 막 사실 이건 첫 번째 건 약간 제가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진 않은데 두 번째 건 사실 진짜 생각했어요. 여러분도 혹시 생각을 했는지 한번 보세요. 수학자는 외로운 천재다. 어떤 것 같아요? 수학자라는 직업하면 막 떠오르는 게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약간 막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수학자라고 하면 왠지 막 골방에 막 틀어박혀가지고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막 버리고 이거 막 버리고 막 그러다 갑자기 막 뭔가 영감이 막
딱 떠올라가지고 갑자기 막확 쓰갖고 막 이게 딱 이게 막 증명이라고 그런 직업이 아닐까. 좀 막 그런 사실 막 생각했어요. 그리고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주변에서 듣는 얘기들이 별로 그게 도움이 안 되잖아요. 막 수학 하면 누가 막 천재라더라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듣잖아요. 누가 천재라더라 막 누가 굉장히 막 그 말도 안 되는 막 그런 것들 하더라 막. 근데 제가 이제 이제 수학을 하면서 이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건 진짜 아니에요. 이거는 두 가지로 아니에요. 일단 외로운이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천재도 아닌 것 같아요. 외로운이 아닌 이유는 사실 이제 설명하기가 더 이제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수학을 하면서 사실 수학이라는 게 제 생각에는 이제 굉장히 제가 느끼기로는 이제 굉장히 사회적인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게 사실은 그런 종류의 아까 말한 로맨틱한 방법으로 이렇게 발전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사실 이제 수학 이제 연구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대부분 이제 수학이라는 건 사실 이렇게 장비 같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일하게 이제 수학 연구를 해서 뭔가 이렇게 프로그레스 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수학자들끼리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외로운이라는 단어는 진짜 이제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다른 이제 막 직종에 비해서 훨씬 더 사람들이랑 이제 접할 기회가 많아요. 그래서 막 일례를 들자면은 이제 수학자가 되면서 되게 좋은 게 뭐냐면은 여행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막 2011년서부터 2011년 파리에 갔을 때부터 막 파리에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가고 있고요. 이게 저 놀러 가는 게 아니라 거기 이제 막 사람들을 이제 만나러 가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 이렇게 비행기를 이제 탈 일도 많고 그리고 이제 아까 천재도 아니라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그냥 제가 보니까 이제 보면은 그런 종류 아까 말씀드린 거랑 약간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한 사람의 노력으로 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사람들의 이제 업적들이 쌓이고 그 위에다 토대를 가지고 이제 발전을 하는 게 이제 수학이라는 거를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알게 되니까 그래도 좀 더 이제 수학자라는 직업이 나도 이제 뭔가 할 수가 있구나 좀 그런 거를 이제 느끼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수학자란 수학 문제를 푸는 사람이다. 근데 이건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맞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틀리기도 하는데 맞는 면도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수학자라 이제 또 뭐랄까 막 도대체 연구라는 게 뭐를 하는 건지 사실 좀 상상이 이렇게 안 가지 않아요? 저는 되게 그랬어요. 도대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수학 이렇게 공부하고 문제 풀고 이런 거야 이제 막 그런 걸 수학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걸 다 하고 난 다음에는 뭘 하나 막 이렇게 올림피아드 이제 뭐 문제를 풀고 그래 올림피아드 문제보다 더 어려운 그런 문제들을 그냥 푸는 건가? 그러니까 그런 직업은 아니라는 걸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근데 사실 또 어떻게 보면 수학자라는 직업이 이제 문제를 푸는 직업은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잠깐만 더 이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이렇게 뭐랄까요 이 추상적이 돼가는데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이렇게 수학자가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수학적 진리를 찾는 거예요. 수학적 진리라는 거는 이제 저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증명을 통해서 이제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결론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사실 수학 그렇게 얘기를 하면 쉽지만은 도대체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얻어냈냐? 그거는 사실 문제거든요. 아니 막 이렇게 하나하나 처음에 이제 공리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이렇게 하나하나 쌓아가지고 언제 막 이 복잡한 이런 것 막 이 뭐 숫자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다 가겠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제가 뭔지 잘 그러니까 어떤 이제 일반적인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이제 좋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학 이제 진리를 찾는데 이제 가장 이제 효과적인 방법이 좋은 질문, 좋은 문제를 이제 던지는 거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냥 이제 조금만 설명하자면 예를 들자면은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라는 걸 혹시 뭐 들어보셨나요? 그게 이제 18세기에 이제 아마추어 수학자 페르마가 이제
책에다가 이제 책에다가 이제 써놓고 그다음에 나는 이것에 대한 이제 놀라운 증명을 알고 있지만 이 책에 여백이 적어서 이거를 남기지 못한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후에 300년 동안 수학자들이 이제 혼돈에 빠뜨렸는데요. 근데 페루의 마지막 정리가 뭔지 아시는 분 혹시 계세요? 뭐 그렇죠. 0이 아닌 정수해가 없다. 그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그 x의 n승 더하기 y의 n승 equals z의 n승의 해가 정수해가 000밖에 없다. 이게 도대체 왜 중요한 거야? 사실 제 생각은 이래요. 그 문제 자체는 하나도 쓸데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왜 이제 그 좋은 문제냐 하면은 그거를 이제 풀려고 함으로써 이제 수많은 새로운 수학들이 이제 발전이 됐어요. 이제 거기서부터 나온 이제 분야들이 그 algebraic number theory, 뭐 elliptic curve, 뭐 modular forms 이제 그런 식의 이제 현대 수학의 그 이제 굉장히 아름다운 개념들이 그 문제를 풀려고 이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수학에서 이제 좋은 질문, 좋은 문제가 하는 역할이 그런 건 것 같아요. 이제 그 문제 자체의 이제 중요성이 있다기보다는 그 문제를 통해서 그 이제 수학적 진리들을, 수학적 이제 이론들을 이제 찾아 나가는 그런 이제 뭐랄까 그 촉진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짧게 그 아까 한 말 이제 지금까지 한 말을 요약을 하자면은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좋은 질문을 하고 그걸 답하는 사람이 이제 좋은 수학자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너무 추상적인 얘기를 했는데 그냥 아주 잠깐 이제 제가 그 하는 일이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끝내고 싶어요. 이제 제가 그 되게 좋아하는 이제 그 코엇이 있는데요. 이런 거예요. 이제 다들 그 기본적인 라틴어는 하죠. 이제 뉴턴이 이제 제가 이제 대충 이렇게 해석을 하자면 뉴턴이 이제 이 암호화를 하면서까지 그토록 숨기고 싶어했던 가장 중요한 발견은 다음과 같다는 거죠. 뭐 이런 다 알겠죠? 이거를 현대 말로 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미분 방정식을 풀면 유용하다. 뭐야? 이게 이제 제가 진짜 좋아하는 코트예요. 이게 저희 이제 분야의 약간 바이블 같은 그 책에 서문에 나와 있는 이제 얘기인데요. 제가 하는 분야는 이제 그 편미분 방정식이라는 분야예요. 저는 이제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요.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물리에서 나오는 미분 방정식들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연구를 했던 논문을 썼던 이제 몇 가지 이퀘이션들을 써봤는데요. 이거는 이제 양묘스 이퀘이션이라는 건데 아까 대충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이 물리에서 네 가지 이제 자연계의 힘들 중에 이제 중력을 제외한 전자기력, 핵 강력, 핵 양력을 이제 설명하는 그런 이제 방정식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유체를 설명하는 이제 오일러의 incompressible fluid equation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중력을 관장하는 아인슈타인의 아인슈타인 이퀘이션. 그러니까 일반 상승 이론의 이제 핵심에 있는 이퀘이션. 그리고 이제 요거는 2차원의 뭐랄까 2차원의 이제 고체들의 이제를 모델링할 때 이제 많이 쓰이는 철사임스 이퀘이션이라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이런 미분 방정식들을 이제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미분 방정식들은 굉장히 뭔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이제 그리고 주로 이제 굉장히 이제 위치한 이 기하학적인 지오메트릭한 성질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1분 동안 제가 이제 박사학위 과정 논문에 썼던 이제 아이디어를 여러분께 설명을 해보도록 해볼게요. 이게 별로 길지 않아요. 한 200페이지 좀 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 일단 그 제대로 된 문제를 넘어가기 전에 그 이제 기본적인 문제부터 이제 생각해 보죠. 자 이제 지구와 같은 이제 그 2차원 이제 막 구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제 완전 동그란 구를 생각해 볼게요. 이제 그 구체 위에서 이제 각 점을 이제 숫자로 이제 표현을 하고 싶은 이제 문제를 생각할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이제 구체 위에서 이제 뭔가 일어나는 걸 이렇게 그 저희가 뭔가 얘기를 하고 싶잖아요. 아 뭐 막 여기에서 뭔가 어떤 이제 어떤 점이 뭐 이렇게 이동한다 이런 걸 저희가 이제 수학적으로 기술을 하고 싶은데 그런 걸 어떻게 수학적으로 표현을 해야 될까? 그걸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뭐 이 경우에는 사실 이제 많은 뭐 답이 있을 텐데 사실 뭐 이 경우에는 뭐 그런 것도 뭐 할 수 있죠. 뭐 스피리컬 뭐 이렇게 그 코디네이트 뭐 이런 뭐 이렇게 뭐 위도 경도 사실 위도 경도가 정확하게 그거잖아요. 위도 경도라는 게 그 지구상에 있는 각 점을 숫자 2개로 나타내는 그런 종류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굉장히 이제 아름다운 이 완벽한 구 모양의 경우에는 이제 이게 어렵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럼 만약에 이제 구체를 막 찌그러뜨리면 어떨까요? 막 이렇게 구체를 막 이렇게 여기 이렇게 막 이렇게 한 번 치고 한 대 치고 이렇게 한 대 이렇게 그 좀 넣고 이러면은 도대체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이거를 저희가 그 기술을 해야 될까요?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얘는 좀 이렇게 다루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이제 먼저 펴는 게 어떨까? 그래서 일단 이게 마치 얘기를 하자면은 그 이거를 이제 풍선에 생각하면은 이 풍선 안에다가 바람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이게 펴지겠죠? 근데 이제 그 각 점마다 이제 펴지는 이 구에 이제 해당하는 이제 그 하나의 점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걸 사용해가지고 이 찌그러진 구 표면을 이제 그 기술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이렇게 할 수 있죠. 못생긴 놈들은 싫으니까 예쁘게 바꿔주자. 뭐 이렇게 말하면 약간 이제 그냥 이게 성형외과 뭔가 그런 의미가 나는데 제가 이제 의사 대신 수학자를 택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수학적으로 이제 하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사실 이제 그 이제 박사학위 때 했던 게 뭐냐면은 그 이런 종류의 아이디어를 이제 좀 더 추상적인 그 레벨에서 추상적인 이제 수준에서 이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양밀스 이퀘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그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은 자 들어보신지 모르겠는데 게이지 앰비규티라는 게 있는데 게이지 앰비규티라는 게 뭐냐면 정확하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가 있어가지고 얘를 이제 이거를 이제 그 어떻게 기술할지 그 방법이 이제 정해져 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저희가 이제 그런 양밀스 이퀘이션 다루다 보면 굉장히 그 이렇게 나쁘게 생긴 애들도 이제 다뤄야 되는데 그런 애들은 도대체 어떻게 다룰 것이냐. 근데 이제 그래서 그 아이디어가 뭐냐면은 그 이제 얘네 이거를 이제 곧바로 다룬 대신에 이걸 일단 좀 펴줘서 이제 좀 더 이제 이쁜 형태로 만들어준 다음에 거기에서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원래 문제랑 이제 연결을 시키자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질문을 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거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이제 모델 이제 질문이었던 거죠. 사실 이러한 성질을 갖는 이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문제에 이렇게 다용도로 이제 쓸 수가 있으리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질문을 했고 그래서 이거를 결과를 얻어서 박사학위를 쓴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